자, 스플라인에서 텍스트 한번 선택해 보시고, 텍스트는 글씨 모양으로 이렇게 선이 표시가 되는데, 이 글씨 내용을 바꾸시려고 하면은 속성창에 있는 텍스트 부분에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내용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시네마 4D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시네마 4D라고 적으시고 바깥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위쪽의 내용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물론 이 글자에 대해서 글꼴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꼴도 선택하셔가지고 글꼴 부분에서 원하시는 글꼴을 선택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눔 고딕 볼드체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정렬도 좌측이냐 중앙이냐 해가지고 중앙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글씨들이 이렇게 가운데 와지죠. 좌표에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나와지셨나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텍스트 모양이 나왔는데, 잠시 3D 화면으로 잠깐 볼까요? 3D 화면에 가 보시게 되면 3D 뷰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냥 두께도 없고 선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 면도 없죠, 그죠? 면색도 없고 그냥 선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맞나요? 자, 여기에다가 이 텍스트에다가 돌출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효과는 여기 보시면 제네레이터 도구 중에서 돌출이라고 있어요. 돌출, 회전, 로프트, 스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얘들이 스플라인에 관계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돌출 선택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셨어요? 자, 돌출 선택했는데 돌출과 텍스트 이렇게 나와져 있죠. 돌출이 무슨 색상? 녹색이니까 얘가 오브젝트의 부모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돌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하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지나요? 네. 크기는 Z값의 크기를 수정하시면 되겠죠. 이거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길이가 늘어났으니까 Z 방향의 값을 20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그 Z 방향 돌출의 깊이 값을 뭐 100으로 해 놓으셔도 되고 10으로 해 놓으셔도 되고 원하시는 크기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돌출량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간판이나 어디 뭐 이렇게 표식을 남길 때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내가 주고 싶은 재질감 하나를 딱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그 재질감으로 색이 바뀌어서 표시가 되겠죠. 돌출입니다. 돌출은 선 이미지에서 선 모양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의 이미지를 만드실 때 스플라인으로 먼저 짜시고 이미지를 스플라인으로 먼저 생성을 하신 다음에 스플라인 선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두께가 생기는 제네레이터가 돌출입니다.
자, 지우시고 돌출이었고요. 그 다음 또 2D 이미지로 갈까요? 정면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그려집니다. 그려졌나요? 자, 이 사각형을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모서리가 둥근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판넬 제작해 놓는 것처럼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제작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쉽느냐 하면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으면 쉬운데 그런 사각형이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변형을 줄 겁니다. 변형을 주실 때는 왼쪽에 보시면은 편집 모드라는 단추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편집 가능하게 하기 해가지고 C, 단축키는 C입니다. 뭐 C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자, 모델 모드가 있고요. 이제 이 편집 상태에서는 모델 모드가 있고 포인트 모드가 있고 엣지 모드, 그러니까 가장자리, 선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점을 선택하셔가지고 점을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점을 선택해 보시고 포인트 모드에서 포인트 모드 선택하셨나요? 포인트 모드에서 이 점들을 선택할 겁니다. 모서리에 점이 4개가 있죠. 까만색 점 보이세요? 자, 이 4개를 선택도구, 사각형 선택도구를 통해서 드래그를 해서 점을 선택을 했어요. 점이 노랗게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 부분을 둥글게 만드는 메뉴는 바깥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서 목깎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목깎기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보십시오. 모서리를 둥글게, 모서리를 깎아낸다고요. 찾았습니까? 선택하시고 하는 방법은 바깥쪽에서 왼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를 하시고 얼마 표시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시돼도 상관없어요. 자, 손대지 마시고 옆으로 갑니다. 속성창에 보시면 반경이라고 있나요? 목깎기 반경 나왔어요. 반경 수치값을 높여보세요. 화살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쭉 늘어날 겁니다. 또는 수치값을 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100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그러면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변했나요? 목깎기라는 기능입니다. 목깎기는 모서리의 점을 분할을 해가지고 곡선 형태로 만들어 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서리를 수정할 때, 모서리를 둥글게 수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목깎기라는 기능 알아두시고요. 많이 쓰이니까. 여러 번 하지 마세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번 하게 되면 지금 요 노랗게 된 게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2개의 점이 분할을 해서 또 거기에서 곡선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모양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한 개의 점에서 한 번만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셨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이런 픽토그램들 입체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픽토그램 입체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요 나이프 같이 요런 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나이프 같이 요렇게 생긴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죠.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자, 선택 해제하시고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편집 모드에서 편집 모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각형의 크기를 조정해 볼까요? 사각형의 크기는 크기 조절 도구를 통해 가지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포인트 모드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모델 모드로 가셔야 돼요. 모델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사각형의 크기를 이렇게 좁게 또는 이렇게 줄이셔 가지고 짜리몽땅하게 길이를 좁혀 주실 수가 있어요. 가로 폭도 줄이시고 높이 값도 줄이시고 됩니까? 대충 줄이시고 나서 크기 한번 보면 크기가 X 값이 50 Y 값은 150 잡았습니다. X 값은 50 Y 값은 150 잡았어요. 편집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는 밑에 아래쪽에 있는 수치값 보셔야 돼요. 편집 모드 하기 전에는 좌표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지만 좌표와 이 오브젝트에서 보시면 되는데 편집 모드 바꾸시게 되면 밑에 부분에서 보셔야 위치와 사이즈, 회전값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넣었어요?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포인트 모드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포인트 두 개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포인트만 두 개 드래그해서 선택했어요. 선택하시고 목깎기 들어가죠. 목깎기 선택, 마우스로 오른쪽 드래그, 수치값 부족한 것은 속성창에서 드래그 위로 슉 드래그 하시면 되고, 그래서 반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반원이 되도록 만드셨고요. 다시 사각형 꺼내 볼까요? 물론 복사해서 쓰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보면 사각형 또 하나 꺼내 보시고 편집 모드 바꾸시고 크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 모델 모드에서 작업을 합니다. X 크기는 아까 50이었는데 조금 줄일게요. 뭐 한 35 정도 가시고 150 가겠습니다. 조금 더 작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위치 이동합니다. 위치 이동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을 맞추세요. 오른쪽을 이렇게 같이 맞춰 주시면 좋겠네요. 밑에 포인트들을 선택하셔 가지고 밑에 있는 포인트들 선택해서 동그랗게 만들 겁니다. 포인트 모드에서 선택 도구로 아래쪽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했습니다. 목깎기 들어갈 거죠. 목깎기를 통해서 둥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선택 도구 선택해 보시면 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두 개의 사각형, 위에 있는 사각형, 둥글게 만들었던 두 개의 사각형을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선택을 두 개 다 드래그해서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플라인 펜 밑에 가시면은 스플라인 합집합 하는 게 있어요. 합치기죠, 한마디로. 합집합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 두 개의 선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패스파인더죠. 네, 패스파인더 모양과 똑같아요. 위치 이동하시려면 이와 같이 모델 모드에서 원하시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드시는 거죠. 물론 포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의 포크 이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 부분 조금 다른 점은 여기에 포크는 까만색 부분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잘라내기 하시면 돼요. 잘라내기가 무슨 소리냐, 차집합을 통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세요. 사각형 한번 지정해 보시고 크기를 줄일게요. 편집 모드 아닙니다. 그냥 크기를 줄였어요. 가로 세로 똑같이 없애려고. 자, 크기를 줄였습니다. 크기를 줄였고요. 크기 줄어졌나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홈을 낼 거거든요. 홈을 낼 때도 마찬가지 사각형이 필요합니다. 뭐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위에 있는 사각형을 복사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 복사가 되는데, 복사를 하셔도 돼요. 복사를 해서 편집 모드로 바꾸시고 좁게, 이렇게 좁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에다가 이렇게 둔 거죠. 한 개 더 복사하겠다 하시게 되면 컨트롤 키 누르고 옆으로 뺐어요. 그럼 두 개가 한꺼번에, 두 개의 사각형이 이렇게 한꺼번에 놓여지죠. 복사했습니다. 복사. 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사각형에다가 위에 사각형 이렇게 빼고 싶다 하시게 되면 사각형 두 개를 선택하셔서, 물론 뭐 하나를 합쳐서 빼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 쉽게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위에 작은 사각형을 큰 사각형에서 빼고 싶다 하시게 되면 스플라인 차집합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빠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남기고자 하는 것을 두 번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뺄 거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남겨야 되는 도형을 뒤에 부분 Shift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스플라인의 차집합 선택하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편집 모드를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포인트 모드에서 목깎기를 통해서, 자, 얘랑 밑에 얘랑 선택한 다음에 목깎기를 통하셔 가지고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잡아 주실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둥글게 잡아 주실 수가 있어요. 좀 전처럼 이 부분에, 자, 이 부분에 손잡이 만들겠다 하시게 되면 사각형 하나 내셔가지고 사각형을 하나, 아이고 벌써 나와 있네요. 사각형의 편집 모드에서 크기 조정을 하셔서 아까 35였나요? 폭이 35, 뭐 이렇게 크기 조정을 하셔가지고
옆에 놔두시고 조금 더 줄여도 되겠네요. 놔두시고 밑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포인트 모드에서 밑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밑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하셔 가지고 목깎기를 하는 거죠. 목깎기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조금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옆에서 수치값 높여 주시고 합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도형을 스플라인에서 합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거 판넬 만드시려면 좀 전처럼 하시면 돼요. 위에 사각형 얘들을 여기서 빼면 돼요. 나이프를 밑에 사각형에서 빼기, 차집합, 포크를 밑에 사각형에서 빼기, 차집합 하시고 돌출을 넣으시게 되면 돌출을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3D 화면에서는요 이렇게 보여지죠. 판넬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